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보고 코인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QQQ 자체에서 여기에서의 프랙탈 흐름에서 이 삼각수렴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어야 10월 달에 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빅테크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가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좀 더 편안한 장세가 될 수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들어 올리고 이 구간에서 삼각수렴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지지, 세 번째 파동 강하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손절과 강한 양봉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숏을 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강한 상승의 추세가 630 여기 구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여기 삼각수렴의 지지, 조정 이후에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이 채널에 부딪히고 마무리가 된 파동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정은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QQQ가 올라갈 때 SPX도 그렇고 여기 구간에서의 갭, 여기 구간에서의 갭 일봉으로 만들었죠. 근데 특히 이 갭은 선물에서 나스닥 선물에서도 나온 갭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갭이 잘 나오지 않는데 선물에서의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12월 내에는 무조건 메꿔야 되는 갭이다라고 보시고 요런 조정은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이 왔을 때 여기까지도 메꿀 수 있고 지금 요 구간이 첫 번째 파동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조정 구간을 최대치로 봤을 때도 네 0.618 까지도 생각을 하고 최대 786 까지도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에 매물대까지 겹치는 부분. 그러면은 이 갭까지 다 메꾸고 요 구간에서까지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구간의 조정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조정이 될 거다. 근데 그 중간에서의 여러분들의 매수는 빅테크 위주로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빅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중소형주 부분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I 강도도 좀 볼 건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50 구간, 중간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중요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이 하단으로 내려가는 조정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대세 상승장에서요. 이 RSI가 50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벤트가 많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일한 불확실성은 셧다운이고 이 셧다운의 충격 여파,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충격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셧다운이 계속 진행이 돼서 뭐 신용 등급 하락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급락은 나올 수 있으나 그것도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일단 빅테크 실적들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 위주의 실적을 기반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S&P 전체 실적을 봤을 때도 다 이제 한 80% 이상 어닝 비트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많지 않은 구간이어서 지금 버블이 더 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런 급상승으로 인한 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0.618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담되 분할 매수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오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강한 큰 저항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돌파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 지지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상승을 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깨지고 여기를 저항을 맞는다고 하면은 이 107, 108K 여기가 제일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이 하락폭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폭이 깊어진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몇 개월짜리 시즌 아웃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저는 이제 109K, 110K 아래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찬스인데 지금 요 구간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지금 요 구간에서 한번 전체적인 청산이 이루어졌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두려운 구간이다.
올라갈 때마다 더 하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망치를 맞고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 하락 추세가 힘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럴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못 한다. 근데 요럴 때 여러분들은 러프하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 둬야 이제 어느 정도 기간들이 매집이 끝나면 빠르게 엄청 빠르게 들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 들어올릴 때 급하게 들어올려서 이 매물대가 없는 요 구간이죠. 100일 109K. 그래서 여기까지 옵션상으로도 저항 아래로 박힐 수 있는 구간이 겁니다, 빠르게.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모멘텀과 옵션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 추세가 깨지려고 하죠, 비트코인. 여기에서의 삼각 수렴은 끝났고 다음 추세가 요거에서의 삼각 수렴인데, 여기가 빠르게 깨진다고 하면은 이 파동적으로도 첫 번째 ABC 반등, 그다음에 이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 하락, 매물대, 이 지지 라인까지 하는 겹치는 자리가 이 100K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살짝만 찍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104, 105 여기 정도에서 한번 매수, 여기서 매수하고 홀딩을 한다. 그 관점으로 그냥 유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청산을 내고 나서는 손쉽게 매수를 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빠르게 전환이 되려고 했으면은 이 구간에서 들어올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삼파선으로 빠르게 나갔어야 됐다. 근데 지금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똑같이 이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7K의 그 부분과 이더 3700K의 부분, 3700의 위치는 같은 구간이다. 그래서 똑같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3300, 3350 여기가 주봉 5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을 지켜주면 다행이고, 요 구간을 지켜줘서 올려주면은 다행인 거고, 여기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여기를 계속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구간은 개인들이 어떻게 된다? 매수를 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하락 추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럴 때 매수를 개인들이 던지고 기관들이 담겠죠, 떨어졌을 때. 이제 시즌 아웃이 됐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아예 갭이 있어요, 매물대가 없는 갭. 그래서 이제 비트가 100K 요 정도 갈 때 이더리움은 요걸 한번 살짝 깨고 이 갭을 채우고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될 수 있다. 이 구간은 11월 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더나 비트를 어느 타이밍에 급하게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구간이다. 아주 천천히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기보다 한번 전환이 될 때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4천 아래에서는 러프하게 모아가라, 타이트하게 사기보다는 구간을 조금 러프하게 두고,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안 오면 안 사고 오면 산다는 마인드로 좀 기다렸다가 사는 구간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물량을 쌓아두고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이 금방, 제가 볼 때 막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금방 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물량을 뺏기지 말고 좀 떨어질 때 계속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더 나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단기로 레버리지 크게 써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 2배 정도의 관점에서 보고 현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개별적으로 볼 건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수와 상관없이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데, 지수가 떨어져도 주주총회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보상안 같은 게 다 통과가 되면은 지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옵션 상황이 매우 좋아요, 모멘텀이나 상황 자체가. 그래서 500을 저는 이제 찍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풀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혹시 모를 상황이. 그래서 일부는 테슬라를 지금은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그다음에 일단 다음 주까지 일단 상황에 500을 만약에 찍게 되면은, 이 부근을 찍게 되면은 그때 그러니까 이제 꼭 500이 아니라 그 부근에 왔을 때는 저는 좀 이제 좀 덜어내야 하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들고 가되 불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수가 떨어져도 테슬라는 그냥 이 자기만의 소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로 봐도요. 여기 이제 삼각 수렴을
돌파한 이후에 21선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21선은 이제는 여러분들 기준을 잡으시고 440불 정도 여길 기준을 잡으시고 좀 더 타이트한 거죠, 여기 아래 매물대보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으시고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여기 하고 나서는 전체적인 파동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하단 부분이 올 때까지는 이제는 매수는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익절을 한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매수 말씀드렸던 구간은 여기 구간에서 이 부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440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들고 간다.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게 아니면 이 구간이 깨졌을 때도 이 아래 내려왔을 때는 이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정리가 해도 된다,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봐 주시고 테슬라는 지금 요 관점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많이 하기도 했고 680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디테일한 멤버십 분석한 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메타는 하락 추세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80 위로 올라와야지, 200일선 위로 올라와야지만 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날 이제 680을 맞고 650 당장의 옵션 하단을 부근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옵션 분포들을 보면은 추세가 바뀌어서 일단 630 라인을 매수 자리로 봐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수는 하락을 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러. 그러면 메타는 자동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메타를. 메타는 어차피 단기적인 이제 실적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과 여러 가지 악재가 단기적으로 앞쪽으로 겹치게 돼서 줄 매도 상황이 온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매도 상황이 온 거고 200일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하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하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라인을 어떻게 잡냐? 그래서 이치모쿠 주봉 이치모쿠에 부딪히는 자리가 결국 이제 630 라인에서 여기 갭 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받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전체 요 흐름상에서 만들어진 긴 매물대가 이제 600 라인, 그다음에 이제 580 쪽에 이제 주봉 100일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갭이 있죠. 그래서 지금 630 부터 한 580 사이 요 라인은 이제 매수 라인이 돼요. 근데 여기서 두 번 정도는 더 담아도 되는 구간이다.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똑같이 좀 더 메타가 버텨주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단기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가져가신 분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들고 가셨던 분들이 된통 당했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매수해 가지고 평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크게 나와도 0.618 이 구간에서의 웬만하면 지켜주고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사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셧다운에 이제 레드 리스크로 이제 터지고 유동성이 경색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구간을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계속 매수로 대응하고 홀딩하는 관점을 추구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다시 아래의 저점을 잡는 것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점을 잡기도 어렵고 어느 순간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이 턴어라운드까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집을 해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그냥 매수를 해 두고 보지 마시라. 마이너스는 보지 마시라.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 채워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대응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 대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진짜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에서 매물대를 이기고 나서 올라갈 때 제가 상승을 얘기 말씀드렸는데 좀 급하게 상승을 했고 요 구간에서 지금 실적을 맞이하거든요. 추세로 보면은 이제 옵션과 추세로 보면은 이제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210, 220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닝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지수가 좀 부담스럽다.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들고 있던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부분 익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남은 물량을
어닝 플레이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180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이후에. 그래서 요 구간을 이겨내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지금 요 구간에서 부담스럽게 어닝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 손익비가 지금 구간에서는. 그리고 눌렸을 때는 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은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요 구간부터 추세가 깨지더라도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제 실적이 개망하진 않는 이상 그 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팔란티어는 요 구간에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부분 익절 이후에 일정 부분만 어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신규 어닝 플레이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반반 도박, 바카라적인 도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템퍼스를 볼 건데, 템퍼스도 실적을 앞두고 있고 실적에 맞춰서 삼각수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가 실적이 잘 나와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이제 백불을 다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은 75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템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75불부터는 이제 매수가 용이하다. 75불부터 그 아래에서는 매수가 용이하다. 이번에 실적 미스가 나면 이 구간에 떨어지게 될 거고, 이 구간에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봉이 200일선이 한 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매물대 겹치는 자리까지 이제 매수 기회로 되게 될 거고, 지금 구간에서 템퍼스는 이 55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지면은 이제 사고예요, 템퍼스는. 그래서 이 70불에서 50불 내에서는 매수가 용이하고, 웬만해선 저는 지금 템퍼스가 이 55불을 깨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번에 하락이 진행이 되면 더블탑을 만들고 추세 하락이 이어져도 요 내에서 전환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야수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00불을 향을 보고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떨어지면 담는다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75와 55 사이에서 분할 매집을 하시면 되겠다. 템퍼스 보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에 요청을 하셔서 이제 요런 주식은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민주의 형식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의 상승은 전형적인 민주의 흐름으로 다이빙 번지대를 만드는 거에 설명을 드렸죠. 아이온큐도 그렇고. 그래서 리게티는 아이온큐보다 더 변동폭이 크고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 요거에서의 상승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급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물려놓고 손절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리게티를 샀던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저점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럼 요런 구간에서 저는 지금 리게티가 단기적으로 48, 50 부근까지 한 번 더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좀 더 튄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 구간까지 한 번 더 모양을 만들어 주고, 지금 40 불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40 불이 이제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30 불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탑을 만들고, 여기서 기계정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한 38 불까지, 최대한 40 불까지. 그러고 나서 23 불, 25 불까지 한 번 더 깨질 수도 있고요. 이 30 불을 지지를 삼고 비비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은 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완전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럼 중소형주들에 다시 한번 붐이 올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리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맞고 30불 정도에서 좀 지지가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밈주 성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가능하다. 그래서 30 불에서 25불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중소형주 밋밋이 아주 끝나진 않았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의 흐름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구간 40불을 기준으로 깨지게 되면은 이 30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팔인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점에서의 매수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은 이제 65인데 웬만하면 이 65를 좀 지켜주고 깨더라도 좀 홀딩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손실을 볼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최근에 뭐 구글, 퍼플렉시티, 오픈 AI와의
이제 계약들이 있었고 AI 결제에 대해서 이제 협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닝 구간에서 이 호재 소식으로 떴다가 이 피레침을 꺾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닝도 잘 나왔고 협업 소식까지 나온 상황에서 요 구간에서 만드는 부분은 털어내기 위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라도 80%를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돌파 이후에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지만 이번 구간에서는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심지어 PER과 PSR도 낮고요. 그다음에 AI 이제 구글이나 이제 오픈AI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좀 채택이 되고 좀 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 소식 실적 발표 이후에 옵션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방 압력이 좀 사라지고 상방 옵션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감마 포지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을 볼 확률보다는 손익비 쪽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증시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절단 형태가 나오고요. 이 구간에서도 하락이 시하락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절단이 나오고 요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요 구간에서도 하락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절단 그다음 요 구간에서도 지지가 나오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의 상승의 형태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매우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이 유지되고 있죠. 근데 요거를 만들고 있는 주체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GDP 성장을 이뤄내는 이 AI의 성장을 계속 돈을 풀면서 이끌어내려고 하고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침체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를 갚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돈을 더 풀어서 경제 성장을 더 이루겠다. 요게 전 세계 시장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전체가 다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젠간 터지겠죠. 이 돈을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은 이 버블이 끼고 끼다가 터질 건데 지금은 그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돈이 덜 풀렸습니다. 돈이 더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은 저도 대가리가 깨져도 일단 롱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중간중간에 5%에서 10% 조정은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이 CRI 계속 안 나온다 그래서 계속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